게이미피케이션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어떤 그런 사례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다 배제를 했습니다. 아까 임청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발표하려고 좀 검색을 좀 많이 했었는데, 되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걸려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몇 개 안 걸려서, 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 원래 김도형입니다. 집에서 쓰는 이름인데, 어떻게 뭐, 호적에 김도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저는 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면, 일단, 글라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 3D 애니메이션, VR, 플래시, 그리고 프리테크의 또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요. 요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ILS라는 호방 관련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리어스 게임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군인들이 뭔가 하나의 어떤 장비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요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를 합니다. 그런 쪽의 작업을 제가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시리어스 게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패한 요인이 좀 재미가 없어서 너무 이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식으로 외면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제가 하는 일은 게이미피케이션은 뭐 게이브가 얘기한 대로 뭐 게임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게임 메카닉을 적용한, 앞에서 임성님께 하도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게이미피케이션은 약간 조금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용자가 참여를 하면은 뭔가 등급이나 레벨 같은 게 생기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보상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이 메커니즘에는 뭔가 규칙이 있겠죠. 규칙이 있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고, 그게 여기 보면 게임 디자인자의 어떤 그런 요소를 가미한, 게임이 아닌 어떤 그런 다른 분야의 모든 거를 가미한 게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미 알려진 게이미피케이션의 사례는 뭐 나이키, 뭐 데프홈이라든지 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저는 이 만화, 이 그림이 뭐를 패러디한지 아시는 분이요? 네. 너바나 네버마인드. 예, 맞습니다. 널바나라는 음악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네버마인드라는 그 앨범 자켓을 그 심슨 만화가가 패러디해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 이미지가 너무 좋겠다, 잘 맞겠다 해가지고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례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웹서핑을 하다가 과연 뭐가 좋을까 막 돌아다니다가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용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용준이라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사진상으로 봤을 때 한 7살, 6살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고, 뭔가 뭐 아직까지는 예술도 좀 많이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나이 또래 어린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번엔 기차행이다. 푸른이 고모가 얼마나 출산했다 해서 강푸른과 사촌동생의 첫 대면에서 기획됐다.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고 다 붙이면 상으로 기차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했었다. 어느덧 스티커가 다 붙었고 기차를 타는 날이 왔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뭔가 부모가 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 어린이가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칭찬 스티커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일 정도를 꾸준히 말썽 안 부리고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전부 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 입장에서는 캐스트를 완료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손에 보면은 저 KTX 표가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 완벽한 보상을 받은 거지. 표정으로 있죠.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은 이 스티커를 붙인다는 퀘스트를 이 어린이한테 준 거고, 이 어린이는 이 기차를 탄다는 어떤 보상을 기대를 하고 행동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캐션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례를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메카 아시는 분? 펀칩, 갈레온, 달란트, 포인트는 아시겠죠? 무엇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아까 김 이사님 질문하셨죠? 배지, 미국에나 어떤 그 포스케어 같은 게 배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메카는 제가 자료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갈레온이. 펀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달란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상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달란트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옛날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돈이라는 거를 직접 주지 않고 저런 걸 대신해서 이걸 네. 가지고 네. 화폐와 같은 가치로 뭔가 좀 받을 때 교환할 때 쓰는 거.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메카, 펀칩, 포인트, 달란트, 갈레온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뭔가의 학원이나 어린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보습학원, 태권도학원, 모든 어떤 음악학원, 그런 학원에서 애들한테 보상으로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포인트 시스템으로 적용하는, 다 이름은 틀리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사이버 캐시죠. 자, 여기 보시면 청아 태권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청아 태권도 사이트 가면은 여기 보면은 누가 몇 점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드 F3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학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 1등 누구 해가 몇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게미피케이션의 산업적 성공 사례가 아닐까, 조사하면 할수록 이거는 한국에 이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달란트라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하고 자세도 똑바로 하고 맨날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5점, 10점 이렇게 100점, 200점을 받아가지고 이러다가 한 10,000포인트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요런 에듀케이션 메카 이런 사이트에 가서 돈 대신 이걸로 결제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삽니다. 여기 보시면 요 977포인트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여기서 결제할 수 있는 머니로 선생님이 바꿔주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초등학생 어린이는 각각의 학습, 태권도, 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거를 하나의 퀘스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애들이 그냥 선생님은 떠들고 애들은 그냥 논답니다. 그러니까 30명 중에 한두 명만 수업에 기울이고 나머지는 전부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난 뒤부터는 거의 절반 이상이 뭔가를 사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 홈페이지에 자기 이름이 1등, 2등, 3등 이 박스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의욕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린이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인 학습이 두 가지 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뭐 이 포인트 쓰려면 뭐 홈페이지 가입해가지고 학원에 다니면서 학습태도 출석 시험 성적 학원 행사 참여도에 따라서 메카를 모은다. 한 달 동안 메카를 모아서 모은 메카를 매달 5일에 등록한 학원으로 저축을 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저축한 메가폰만큼 에듀케이션 홈페이지에서 메가포인트로 적립을 해줍니다. 에듀케이션 메가 홈페이지에서 오르게 하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쓴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달란트적인 보상이 있고 또 이 학습을 열심히 하고 이 퀘스트를 어린 입장에서 퀘스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뭐 태권도 같은 건 승단도 되고 부모님 칭찬도 받고 개인적인 성취감도 생기는 거예요. 학습 수업도 잘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달란트 시스템이 어떤 무형의 보상과 달란트 보상을 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뭔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뭐랑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그러니까 유저는 굉장히 열심히 퀘스트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오늘 그 퀘스트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는 거고 어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루하루 내준 숙제하고 수업 받고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 게임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게임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으면 또 그게 또 포인트로 올라가가지고 또 자기 그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좀 방송 미디어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뭐 흔히 재밌게 보시는 무한도전이라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적인 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방송 그 자체 내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거를 시청자한테 보여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이 무한도전에서 그러니까 몇몇 에피소드 중에서 나비 효과라는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좀 뭐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나비 효과는 그 멤버들한테 뭐 퀴즈 게임을 처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앉혀놓고 퀴즈 게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퀴즈 게임 해가지고 맞춘 사람 9사람은 그러니까 갈려가지고 두 가지 여행을 준다고 이제 PD가 속이는 거죠. 멤버들한테. 북극 얼음 호텔. 그리고 몰디브 뭐 어떻게 뭐 간다 그래가지고 멤버들은 진짜 가는 줄 알고 여권까지 챙겨가지고 공항에 해가지고 막 옷 쫙 빼입고 옵니다. 그래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여기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위에는 얼음, 북극 얼음 호텔, 밑에는 뭐 나름대로 뭐 그 몰디브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의 세트입니다. 요 세트에 이제 멤버들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멤버들이 이제 뭐 얼음 호텔에 왔으니까 나름대로 뭐 빙수도 뭐 해먹고 여러 가지 어떻게 뭐 그러니까 뭐 얼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막 만끽을 하고 여기도 거의 뭐 저기 몰디브 온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멤버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PD가 하나의 변수를 둡니다. 멤버 중에 길이란 멤버를 여행을 배제시키고 그냥 서울에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퀘스트를 뭐뭐를 해라. 그러니까 뭐 네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뭐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퀘스트를 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뭐 퀘스트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그럼 뭐 김밥을 만들다가 보니까 뭐 냉장고 문 좀 열어놓고 이렇게 김밥을 만들다 보니까 이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이 행동이 이쪽과 이쪽에 데미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얼음 호텔에 이 친구가 문을 열면은 얼음 호텔에 여기 앞에 히트기가 있습니다. 히트기가 하나씩 켜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2층에 있지 않습니까? 히트기가 켜지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가지고 여기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뭐 실내기 작동되고 에어컨 작동되고 물 녹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굉장히 또 좀 기발한 게 이 인터폰을 서로 이렇게 피해를 간다. 아니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니네들이 뭐
계속 뭐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물이 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멤버들끼리 막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PD나 하나의 어떤 게임적인 상황을 주고 멤버들은 그 게임의 룰에 뭐 어떻게 보면 맡겨가면서 행동을 하는데 PD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요런 어떤 그런 그 생각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나중에 뭐 환경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포맷을 쓴 거죠. 자, 제가 봤을 때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꼴은 일상생활 속에 뭐 온실가스 배출이 북극과 물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는 경각심을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그게 하나의 목표면 룰은 북극 여행과 몰디브 여행을 뭐 킬게임 각각의 상황에서 즐거운 여행으로 뭐 즐기는 거죠. 룰은 간단합니다. 대신 보상은 없습니다. 각각 멤버들의 행동에 따른 페널티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길씨가 뭐 냉장고를 열면은 히터가 다 켜져가지고 물이 녹으면은 히터가 켜지는 게 일종의 벌칙 아닙니까? 뭐 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밑에 층에는 완전히 나중에는 정말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막 전부 다 빠져나가려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게 특징의 멤버들은 이제 이 꼴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는 여행 온 줄 알고 왔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PD는 알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 뭐 몰래카메라 지급해가 멤버들한테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에 관련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방송도 뭐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엔딩 팀에서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인데 우리는 전환점을 넘었었지만 돌아가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다. 나사 수석 기후학자 제임스 헨슨 박사. 그러니까 뭐 알아서 잘 뭐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뭐 생활을 하세요. 뭐 그런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송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어떤 그런 뭐 메커니즘 적용할 수 있고 앞에 보셨듯이 그냥 뭐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학원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포스퀘어라든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빠뜨린 게 학원 그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달란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원들이 체인이 있어가지고 한 친구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보습 학원, 영어 학원을 다니면은 모든 학원에 대한 탤런트를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닌텐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좀 조직적으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